네,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갑시다. 서울에너지공사 자기소개서 써볼 거고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영상에서 항목 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따라가시면 제 블로그가 있죠. 블로그에서 작성 템플릿, 작성 예시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요. 서울에너지공사 자기소개서 핵심. 이번 영상에서는 고졸대족 항목을 섞어서 공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지원하는 이제 이 수준에 따라서 고졸이냐 대졸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항목 4번을 작성해야 되는데 영상에서는 그게 항목 5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잘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고졸, 대졸 모두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 안 하죠. 그리고 이 항목 특성, 그리고 직무 수행 계획서까지 모두 면접 시 참고 자료로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자체가 면접 때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시 사용이 되도록, 잘 사용이 되도록 전략적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의 자기소개서보다 아마 글자 수 압박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필수 내용만 기술하셔야 되고요. 제가 예시도 그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시 보면서 글씨 압축해가면서 필요한 내용만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항목 1번 바로 가보면요. 이건 누가 봐도 뭐 지원 동기인데 문제는 이 글자 수죠. 200자입니다. 자기소개서 글자 수가 200자나 300자일 경우에는 면접 때 부가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면접 때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다른 기관 준비하실 때도 200자나 300자짜리 문항일 경우에는 면접 때 부가 설명을 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요. 지원 동기는 맞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면접 때 들을 거고 간략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보통 평가 지표가 이렇죠. 조직 이해도 평가하고 기관의 목표나 주요 사업을 알고 있고 그 속에서 당신이 지원한 직무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 적는 것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도록 200자 안에 우겨 넣어야겠죠. 그래서 상세한 얘기는 면접 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요 키워드를 던지면 되고, 주요 키워드는 어떤 기관의 목표하고 어떤 기관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할 수행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 여러분들이 직무, 기술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주요 사업이 나와 있고, 직무 내용이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의 내용 자체가 내용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홈페이지 목차만 펼쳐 보셔도 이렇게 사업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관심 있는 사업과 지원 직무 역할에 대한 관심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있다면은 증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할 수행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플롯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시 볼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어떤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무 역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부가 설명은 면접 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에너지 공사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련해서 어떤 행사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어떤 서포터즈 활동을 했거나 이런 대외 활동이 있으면 그걸로 증거 제시를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없으면은 생략해도 되고요. 어차피 200자니까 생략해도 되고 아니면은 목표 서울에너지공사의 목표하고 역할 요걸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고 요거에 관심 있다라고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입에 발린 말이고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이제 3번 요 플롯이 들어가야 되겠죠. 땡땡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강점이 경쟁력이 요런 게 있는데 그를 증명하는 게 간단하게 어떤 자격하고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에, 서울에너지공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혹은 땡땡 직무 수행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마지막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목 1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항목 2번은요,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서울에너지공사 직원으로서 실천해야 될 가치니까 당연히 핵심 가치겠죠. 보통 핵심 가치가 나오면요, 핵심 가치 평가 지표는 핵심 가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원한 직무에서 핵심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핵심 가치 이해도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작성 전략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핵심 가치하고 비전 요거 홈페이지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요거 보고 경영 방침에 따라서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해서 핵심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플롯이 이렇게 되겠죠? 서울에너지공사의 직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치는 이런 게 있고요. 핵심 가치가 이런 게 있고, 그것은 어떤 경영 방침을 따라서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은 이 핵심 가치가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 직무에서는 요러요러한 역할로 그것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고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롯이 되는 겁니다. 예시 봅시다. 처음에 핵심 가치 때려박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요거 이제 핵심 가치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경영 방침하고 경영 목표 두 번째로 나오면 됩니다. 경영 혁신을 핵심 가치로 자, 요게 이제 경영 방침이고 맞죠? 요게 이제 경영 목표입니다. 요걸 달성하는 것이 서울에너지공사 직원으로서 사명입니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여러분들께서 좀 찾으셔야 돼요. 직무 기술서 보고 땡땡 직무로서 이러한 경영 방침하고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무 기술서를 좀 보시고 혹은 이제 홈페이지 내용들, 사업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요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내 직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찾아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롯으로 항목 2번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자, 항목 3번. 이거 300자인데 간단합니다. 뭐냐면 입사를 하게 되면 갖게 되는 기회라고 했잖아요. 이건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입사 후 기회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되면 보통 지원 동기를 평가하거나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우리 항목 1번에 이미 지원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은 자기 개발 능력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기 개발 능력의 평가 지표는요. 지원하는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거에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구체적인가 요걸 평가하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항목 3번의 작성 전략은요. 기관의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 또는 이 목표가 어떤 게 있겠죠, 맞죠? 그래서 그 목표에 기여하고 그 사업 범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졌으니까 나는 그 기회를 잡겠다. 그래서 현재 능력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준비할 예정이다. 이렇게 작성 전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 플롯은 어떤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분야에서 일을 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경험을 쌓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를 얻었는데 그런 기관의 목표 이런 거 지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업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고, 그리고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글자 수 압박이 있기 때문에 4번 플롯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플롯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예시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기회죠. 얻게 되는 기회는 땡땡 전문가로서 성장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목표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직무 기술서에서 좀 찾으셔야 되겠죠. 조직도 참고하시거나. 그런 다음에 관련한 목표를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이 전문가로 성장했을 때 기여할 수 있는 목표겠죠.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와서 이 목표 중 하나인 땡땡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성에 관한 이제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거는 준비 중에 있고 제가 자기 개발 능력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 정도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필기 시험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뭐 이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기한이 들어가 있죠, 맞죠? 그리고 이거는 목표 성취도입니다.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실행되어서 땡땡 전문가로 성장해서 기관의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글자 수 압박이 있다면 이런 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상목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의사소통 능력하고 협상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통칭 우리가 회사들에서는 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뭐 경청 능력 평가하면은 잘 들었는가? 의사 표현 능력은 논리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는가? 요건데 사실 이 부분은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다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맞죠? 다 논리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별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협상 능력은 상대의 전략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협상 전략을 선택해서 협상을 했는가인데, 자, 요게 좀 알아듣기 힘들죠? 자, 그냥 요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듣고 논리적으로 표현해서 설득했다라는 내용을 주로 다 쓰십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준비성 부분이 추가되면요. 면접 시에도 유리한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중장년층이죠. 50대, 60대와 함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협의한 경험이 있다면 그걸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면접 때 요즘 이제 공공기관의 문제가 세대 갈등이라고 그랬죠. 맞죠? MZ 세대들의 퇴사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중장년층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설득한 경험. 중장년층 경험 같은 경우에는 설득을 했다보다는 합의를 했다라는 경험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과 어떤 걸 합의를 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걸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죠.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분석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한 경험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의견이 달랐고 경청을 해서 쟁점을 확인했다. 여기서 쟁점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견해의 차이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설득이 완료되었는데 둘 다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플롯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요게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상대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평가 요소가 될 만한 부분은 다 때려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견이 달랐던 견해의 차이를 간단하게 두 번째로 기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로는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문지 양식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근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조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사했죠? 어, 이 사람, 다른 의견을 내었던 사람이 지금 주저하는 이유는 뭐예요? 20대를 조사하자는 이유는 조사가 용이해서입니다. 그러니까 5, 60대의 조사를 용이하게 해주면 맞죠?
이 사람이 설득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5, 60대로 결정을 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5, 60대만 하기로 하면은 이 상대방의 의견이 다 묵살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의견 한 스푼을 더 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최적의 결과겠죠. 그래서 20대 10명 정도의 의견을 조사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 조원들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적의 결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조금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팀워크 능력이나 리더십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뭐 과제의 성공에 기여했는가, 팀원들의 협업에 기여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목 5번에 쓰실 수 있는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팀워크 사례, 두 번째 리더십 사례인데 팀워크 사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인식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부분을 인식해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혹은 희생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한 사례. 자, 요게 팀워크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리더십으로 만약에 쓰고 싶다면은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팀에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팀에 목표가 있으면 목표는 이겁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팀원들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시킨 거. 그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팀원들 간에 서로 소통이 조금 미비한 상황에서 소통이 잘 되도록 만든 사례. 자, 요 사례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 또는 리더십 사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에 따라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팀워크 사례는 면접 가면은 다 좋아하는 사례이고, 이 리더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에너지공사의 핵심 가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핵심 가치 평가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외부 면접관들도 있고 팀워크를 면접에서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가 팀워크 사례로 준비를 했습니다. 플롯을. 첫 번째는 자, 플롯이 과제의 성공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인지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평가될 만한 요소를 다 때려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부분을 주도적, 적극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보완했지요. 그래서 과제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플롯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예시 봅시다. 자, 첫 번째로 평가될 만한 부분 있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인식을 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자, 여기서 이미 목표가 제시가 되긴 했죠. 과제의 완성도를 높인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목표에서 부족한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갖다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완성도를 높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요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제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족한 팀의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던 사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항목 6번. 이건 누가 봐도 직무 능력 평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육하고 직업 교육에 대해서 습득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식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무 지식을 평가하는 건데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항목 질문에 어떤 내용들 적으라고 돼 있죠, 맞죠? 그걸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정규 교과 과정이 있을 거고 외부 교육이 있을 텐데 외부 교육을 먼저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학교 정규 교과 과정은 어, 이 수동적인 교육입니다. 학교에 가서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수행한 교육이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수행한 교육을 먼저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면접 때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작성하실 수 있어요. 기준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입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 보시고 분야, 주요 내용, 관련 업무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별로 어떤 교육 들었다, 어떤 교육 들었다, 글자 수 있는 대로 먼저 학교 교과 과정 외에 교육 이수한 걸 먼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과 과정 중에서 들었던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이 높은 핵심 교육 위주로 해서 항목을 쭉 만들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계획서 살펴봅시다. 3천자나 되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직무 능력을 또 3천자나 적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번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무 수행 계획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치가, 직무 관련한 능력치가 요 3천자에 다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위원들도 이 직무 수행 계획서를 보면서 면접을 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써야 되는 게 직무 수행 계획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우선 직무 수행 계획서는요, 딱 두 가지 평가합니다. 직무 이해도, 직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역할 이해하고 있는가, 요거 이제 평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수준이 높은가, 요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은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항목 중요하다고 그랬죠. 직무 수행 계획서. 2천자 이상의 보통 직무 수행 계획서 제출하면요. 이 자료만 참고해서 면접 보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면접위원이 그것만 보고 면접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형태의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가독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 보유 역량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량 개발 목표 몇 가지도 병행해서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적는지 보러 갑시다. 우선 이 항목 쓰시기 전에 참고해야 될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부터 확인할게요. 먼저 조직도입니다. 홈페이지 가셔서 조직도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가 배치될 수 있을 만한 부서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부서가 내가 배치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클릭을 해보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관련 업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와 비교하시면은 이 부서는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배치될 수 있는 부서를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직무 기술서 펼쳐놓고 직무 수행 내용 보면서 조직도 이제 확인해 가면서 어떤 부서에 배치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그리고 직무 기술서 상에 필요 지식하고 필요 기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작업까지 완료하셔야지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성 플롯은 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직무에 대한 이해하고 응시 취지 간단하게 쓰시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직무에 대한 간단 설명, 배치될 수 있는 부서, 그리고 기관 목표, 어떤 목표와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최종 목표를 이 기관의 비전이나 목표와 연관지어서 간단하게 기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보유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보유 역량 자체로 어떤 업무를 갖다가 내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보고서 형태로 작성이 되면 됩니다. 사실 1, 2번 내용은 간략하게만 기술되면 되고 3번부터가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성 예시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3번입니다. 3번. 3번 플롯이에요. 자,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간단하게 어떤 직무가 내가 지원한 직무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부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리고 요 내용은 굳이 안 넣어도 돼요. 파악하기 힘들면은
그래서 어떤 부서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까지 적는 것만 해도 다른 지원자가 차이가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업무들 여러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업무에 가장 관심이 있고 그거와 관련한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첫 번째 풀로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입사 후에 최종 목표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어떤 목표에 기여하는 게 2030년까지 어떤 목표에 기여하는 게 나의 목표이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요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내용은 앞선 항목과 일치해야 되겠죠, 맞죠? 그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이 주인공이 이제 3번이죠. 여기에 첫 번째로 소제목으로 업무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업무는 직무 기술서 상에서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그거 말고도 조직도의 실제 직원들의 업무 있죠? 그 업무를 땡겨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블로그 상에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기관의 목표나 지금 현재 어떤 업무들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시면서 업무 내용을 먼저 가지고 오시고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자, 요렇게 기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증빙 자료, 나는 어떤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자격 없으면 안 적어도 되겠죠, 맞죠?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요. 마지막에 자, 요런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요걸 갖다가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어떤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한다면은 이런 내용도 적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땡땡 자격을 음, 이때까지 취득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역량 강화를 더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어떤 업무,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떤 경영 목표와 관련이 있는지, 달성에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연관 지어가면서 쭉쭉쭉 적어 내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3천자 꽉꽉 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에너지공사 자기소개서 작성 다 적어봤고요.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